아침은 언제나 내게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눈을 뜨자마자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올렸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시락에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아이들 아침밥상을 차리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내 배는 고프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따뜻한 국에 밥 한 숟갈 더 뜨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내 손은 식탁 위에서 분주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시작은 내가 아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늘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누구씨 아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 이름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은 나를 아내,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소개했습니다. 정작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림을 좋아하던 나. 색연필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나. 그 시절의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도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잠시 스물고를 만도했지만 곧장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장을 보러 나가면 하루는 금세 저물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또다시 부엌불을 켜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TV를 켜고 아이들은 제각기 방에 들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부엌에서 그들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끔은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아내니까라는 말이 스스로를 막았습니다. 내 힘듦은 늘 뒤로 미뤄졌고 그 대신 잘 먹었어, 고마워라는 짧은 말로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다가 멈춰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푸석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보다 한참 흐려진 눈빛. 그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정말 나일까?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넌 누구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 너무 오래 묻어둔 탓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여전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낯선 얼굴 속에서 조금은 친근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내 남은 삶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늘 가족을 먼저 챙기던 내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60년을 오로지 남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되지 않을까? 그 다짐이 내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렸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씨앗 같지만 언젠가는 꽃을 피워내리라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내이고 엄마이고 할머니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속에서 잊혔던 나라는 이름을 이제는 되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 조용한 부엌, 거울 앞에 내 모습,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도 돼. 나는 아직 확신이 없고 방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이름 이제는 내가 찾아줄게. 나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그날 이후 매일이 조금은 달라졌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가족들은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 내 안에서 자꾸만 속삭이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갔다가 오래된 문구점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쇼윈도 안에는 색연필 세트와 두툼한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젊은 시절 손에 연필만 쥐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에 나는 늘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색연필은 먼지가 쌓인 서랍 속에 묻혀버렸고 나 역시 잊어버린 줄만 알았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색연필은 마치 나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다시 잡아보지 않을래?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히 사서 뭐해? 집에 두면 자리만 차지하지. 이제 와서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갈망이 끌어올랐다.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다.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만은 알아줄 테니까. 결국 나는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문구점 주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림 그리시나 봐요? 라고 물었다. 순간 목이 메었다. 너무 오래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예전에 조금 그렸었어요. 이제는 다시 그려보려고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오랜만에 내 자신을 드러낸 대답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봉지를 열지 못했다. 가족들이 눈치채면 뭐라고 할까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밤이 깊고 모두 잠든 후 나는 몰래 봉지를 열었다. 색연필의 고운 빛깔이 눈앞에 펼쳐지자 마음이 울컥했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쥐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천천히 선을 그리자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선이 삐뚤어지고 서툴렀지만 그조차도 내게는 감동이었다. 나는 밤새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렸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림을 그리고 나니 내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숨결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나를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스케치북을 꼭 끌어안았다. 마치 오래 헤어진 친구와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잠깐, 저녁 준비 전에 짧게, 혹은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들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남편은 TV를 보며 졸고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지만 나는 조용히 색연필을 잡았다. 그 작은 습관이 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내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기분이었다. 딸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넘기며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너무 예쁘다라고 말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시간 날 때 끄적여본 거야 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가 내 노력을 인정해 준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꼈다. 딸은 미소 지으며 엄마 진작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엄마도 좋아하는 거 하셔야죠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갈망을 허락해주는 열쇠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도 돼. 그 후로 나는 조금 더 용기 내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잠깐 카페에 들러 스케치를 하기도 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취미 미술 교실에도 조심스레 등록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고 주눅이 들었지만 막상 교실에 들어서니 나와 같은 또래의 여성들이 있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 들고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깨달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나처럼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찾고 있었다. 처음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웃으며 그림을 그리던 날 나는 오랜만에 내 안의 아이 같은 웃음을 꺼냈다. 너무나 오랜만이라 서툴렀지만 그 웃음은 분명 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나는 이제 다시 걸어가고 있어. 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한 뒤 매일이 조금씩 다르게 빛났다. 새벽녘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색연필의 선명한 색깔이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쁨이 커질수록 그동안 내 마음을 억눌렀던 세월의 무게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부엌 식탁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애들 키울 때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쥔 색연필이 무겁게 느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마치 내가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다는 듯 허영을 부리고 있다는 듯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덮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 안에서 작게 떨리던 목소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늘 나를 뒤로 미뤄왔어. 가족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를 찾고 싶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고. 남편은 의외라는 듯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TV 채널을 돌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분노라기보다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는 내 변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 벽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벽이기도 하다.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묵묵히 감내해왔기에 그는 내 꿈이 사라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이 나이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이기적인 걸까? 마음은 계속 흔들렸지만 색연필을 잡을 때 느낀 심장의 두근거림이 나를 붙잡았다. 그 설렘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며칠 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강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나이를 존중해 그렇게 불렀다. 이 그림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져요. 기술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지만 이런 감정은 아무나 담아내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내 삶의 굴곡과 세월의 눈물이 그림에 스며들어 있었다니. 누군가 내 삶을 알아봐 준 것만 같아 그 말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용기 내어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남편의 시선, 가족의 무심한 반응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다. 손주가 놀러와서 내 스케치북을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야? 우와, 진짜 잘한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나는 인정받았다. 그 아이는 내 그림 앞에서 어떤 계산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솔직한 감탄을 내뱉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그래, 나는 누군가의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이게 나야.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심 뒤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안에 도사린 두려움이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세상 앞에 서도 될까? 늘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무대 앞으로 나오는 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두렵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내 안의 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가족의 무심함, 남편의 냉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던 목소리들. 그 벽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지만 이제는 손끝으로라도 조금씩 금을 내고 있었다. 언젠가는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그림을 그리며 나는 깨달았다. 예술은 단지 결과물이 아니라 내 삶과 감정을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한 줄 한 색깔을 입히며 나는 과거의 나를 위로했고 현재의 나를 붙잡았으며 미래의 나를 꿈꾸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 이 길은 외롭지 않다. 나와 같은 벽을 마주한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분명히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들과도 더 크게 연결될 수 있으리라. 그날의 결론은 단순했다.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것. 비록 남편은 웃고 가족은 무심해도 손주의 눈빛과 내 아내 목소리가 나를 지탱해준다. 나는 지금 오래된 벽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는다. 벽에 기대어 앉아 울기도 하고 손끝으로 금을 내기도 하며 언젠가 저 너머로 나아갈 날을 꿈꾼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색연필을 잡는다.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빛이 스며드는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색연필을 펼친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눈을 떴지만 지금은 하루를 기다리며 눈을 뜬다. 단순한 차이 같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큰 의미가 있다. 사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장난스럽게 웃거나 그만 좀 하지 그래? 하고 툭 던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다. 아니, 상처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무너지지 않는 내가 되었다. 나는 안다. 그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초급반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동네 주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한 소박한 자리였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는 게 두려웠다. 혹시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스스로가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용기 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림을 출품했다. 그리고 전시회 첫날 내 그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낯선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하면서도 뜨겁게 뛰었다. 특히 한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보고 있자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려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눈가가 젖어왔다. 내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그 깨달음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 같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내 안의 불씨와 닮아 있었다. 꺼졌다고만 생각했던 내 안의 불빛이 이제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6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보고 싶다. 그 길이 얼마나 남았든 나는 걸어갈 것이다.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자기 안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삶은 달라진다. 그건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며칠 뒤 손주가 다시 놀러 왔다. 아이는 내 그림을 보고 말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커서 그림 그리고 싶어. 할머니처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 선택이 아이에게도 용기가 되었구나. 단지 나 하나의 변화를 넘어 누군가의 내일의 불씨를 건넬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삶이 또 있을까? 나는 이 길이 끝이 아님을 안다. 여전히 넘어지고 두려움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색연필을 잡을 것이다. 그림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잊지 않게 하는 다짐이자 약속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달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는 늦지 않았다.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 내 삶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하자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소녀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 소녀는 바로 나였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